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대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비상경제대응팀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5대 긴급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 긴급 대책에는 농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수출보험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대책은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라는 김동연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등 약 15만 가구인데요.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145만 원으로 급여 자격과 가구 한 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이음카드를 들고 지역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부평구가 2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부평미군기지 반환활용 자문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부평구와 한국환경공단은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발표 이후에는 부평미군기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회의 참가자들은 부평미군기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2015년 구성된 자문협의회는 부평미군기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 기업 10곳이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와 지역 기업 10곳은 최근 협약을 맺고 여성 인력 고용 확대, 여성 친화 문화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개업 관련 업종으로 향후 경력 단절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정시 퇴근 같은 기업 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재해, 재난 예방 차원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맡는 이번 실태 조사는 건물의 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 등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지는 준공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101개 곳과 다중이용 건축물, 공장 23개 곳 등을 포함해 모두 124개 곳입니다. 부천시는 지정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때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고촌 신곡리 인근 한강에 어린 참개 3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참개는 양식장에서 인공부화해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어린 참개입니다. 김포시는 참개 이후에도 꽃게와 조피볼락, 황복을 이어서 방류할 예정이며 방류된 수산자원이 불법 어획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김포구례 다목적 구장이 27일 오전 6시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구례 다목적 구장은 풋살장과 족구장,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입니다. 김포시는 공정한 예약을 위해 온라인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김포생활체육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신청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